12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로스쿨에서 등록 포기나 자퇴 등 결원이 생기면 이듬해 입시에서 로스쿨 학생을 정원 외 추가로 충원할 수 있는 결원 보충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5%가량이 결원 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 이유가 다양한데 법률방송은 현재 로스쿨 시스템에 대한 변호사들의 인식과 생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판단에 관련 내용들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대한변협 의견서를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지난달 교육부에 보낸 법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제도 실시 연장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로스쿨 결원 보충제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개업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13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75%가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변호사 4명 중 3명은 결원보충제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협은 설문조사 뒤에 자유롭게 찬반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는데 반대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이른바 한시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A 변호사는 초기에는 로스쿨 체제와 사법시험 제도가 병존했고 로스쿨 입학생이 사시에 합격해 로스쿨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가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시도 폐지되고 로스쿨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결원보충제를 계속 유지할 명분도 필요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관련해서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에 불과한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변시 응시생 과잉 배출로 이어지는 결원보충제는 학생이 아닌 로스쿨이나 교수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존재 이유와 필요를 다한 제도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건 일관되게 거의 다 강력 반대했고요. 그거는 로스쿨 생길 때 로스쿨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충을 한 건데. 두 번째는 로스쿨 교육의 질을 들어 결원보충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각 로스쿨들이 재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교육의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란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C 변호사는 결원 보충을 해주면 로스쿨 입장에선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은 법학교육의 공동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개혁 의지가 없는 교수들이 질비한 자격 없는 로스쿨은 통폐합 진행이 우선이다. 정말 별의별 웃기는 제도가 다 있다. 잘 가르치면 결혼이 왜 생기냐 같은 원색적인 비판과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의 질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결원보충제가 로스쿨 교육에서의 경쟁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결혼이 많은 로스쿨은 그만큼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학교를 떠났다는 건데 그런 학교는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자연적으로 도태돼 폐지돼야 할 로스쿨이 결원보충제를 통해 연명하는 건 결국 그 로스쿨에서 양성되는 법조인 및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쟁 원리에 따라 도태될 로스쿨은 도태돼야 하고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는 식으로 로스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시적으로 한 그런 결원보충제는 지금에도 폐지해서 로스쿨 간에 서로 선의 경쟁을 해서 서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법 쪽의 수급 인원 그것도 자연스럽게 조정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로스쿨 수입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결원보충제가 애초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은 로스쿨의 편법적인 수입 마련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돈만 바라보고 교육 행정을 그르치려는 학교 당국의 작태에 분개한다는 지적과 성토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결혼이 많이 발생한 로스쿨은 그만큼 돈 받아먹고 값어치를 못한 것을 방증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대학원에 없는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역량이 떨어지는 로스쿨은 인가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함께 나왔습니다. 변협도 법학전문대학원법 본문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결혼보충제를 계속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결혼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결혼보충제를 통해 법률이 규정한 총 입학 정원을 초과하여 충원하는 것은 상위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결혼보충제를 거듭 연장하면서 사실상 영구히 제도화하려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지적과 비판에 대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되 결혼보충제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결혼보충제가 폐지되면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조금 더 높은 로스쿨로 가기 위한 편입학 전쟁이 벌어지고 현재 로스쿨 시스템은 뿌리에서부터 붕괴될 거란 주장입니다. 편입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25기 로스쿨이 이제 1학년 다니고 2학년 때 이제 다른 대학으로 가게 되면 모든 대학이 이제 편입학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체제의 기반이 붕괴가 되는. 이에 결혼보충제를 한시법으로 시행할 게 아니라 아예 법령에 관련 규정을 심어 영구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 자퇴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편입학을 시행하면은 이제 모든 학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이제 그 로스쿨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냥 그 한시법으로 운영하지 말고 결혼 보충제를 이렇게 시행한다고 그렇게.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검토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끝나서 입법 예고 그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후속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좀 반대 의견 낸 것 같았는데. 현재는 아직 입법 예고 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혼보충제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 권한을 쥔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로스쿨 결혼 보충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장 기자, 이 로스쿨 결혼 보충제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로스쿨 결혼 보충제가 갖는 이중적 지위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로스쿨 결혼 보충제는 이제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혼이 생기면요, 이제 다음 연도 입시에서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모든 대학과 대학원은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편입학이 불가하고요. 대신에 다른 대학원엔 없는 결혼 보충제라는 이 학생 충원 제도가 있는 겁니다. 결혼 보충제가 폐지가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로스쿨에서도 편입학이 허가가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로스쿨 결혼 보충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편입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입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하여튼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로스쿨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좀 이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좀 있는 의심인가요? 아닌가요? 네, 이 결혼보충제 제도 자체보다는 제도가 폐지됐을 때 닥쳐올 파장이나 여파를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결혼충원제가 폐지가 되면 로스쿨도 편입학이 허용이 되고요. 또 그러면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우려입니다. 변호사단체가 이 점을 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서 결혼충원제 이 보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의 입장인데 경희대 로스쿨 정영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변협이라든가 이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없어지면은 로스쿨은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편입학을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은 지방에 있는 로스쿨들은 존속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본처럼 문을 닫는 변호사가 로스쿨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로스쿨 정원이 줄어들 것이고 배출되는 변호사가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 가운데 이걸 반대하는 거죠. 실제 이번 대한변협 설문조사에서도 로스쿨도 경쟁 원리에 따라서 도태돼야 할 로스쿨은 도태가 되고 또 필요하면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습니다.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무엇보다도 그런 로스쿨 정원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한 1,500명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 결혼 보충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어느 정도 기능을 하거든요. 정원을 줄이는 기능.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또 억지로 또 막으니까 결국은 정원이 조정이 안 돼서. 관련해서 현 이찬희 변협회장도 지난 4월에 올해 제9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에 이제 변시 합격자 수는 1,000명이 적합하고 또 1,5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단순히 뭐 결혼 충원제 인원을 뭐 100명 추가로 뽐내 만에 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가 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수 증가로 변호사 업계가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또 2018년 서울변의 조사에 따르면은 한 달간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 건수가 이제 1.2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하는 어떻게 보면 절박할 필요가 있고요. 또 로스쿨 입장에서도 특히 재정이 열악한 로스쿨들은 현실적으로 결혼 충원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인하대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평균 48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보충제가 폐지가 되면 또 수도권 유명 대학으로 편입학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몇몇 로스쿨들은 정말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고 또 수도권 대학들도 안심할 수만 없는 입장이어서 이 결혼보충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많이들 타시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 시에 다시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전동 킥보드,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PM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을 할 때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또 다른 내용엔 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게 지금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그 만 16세 미만의 이제 그런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도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 PM을 이제 운전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규율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전모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또는 동승자, 원래 2명이 막 같이 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하는 경우도 처벌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승차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그리고 야간 주행 시에 발광등을 켜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 등의 사유로 약물에 취하면은 이제 이렇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조금 주목되는 게 그 보호자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그 보호자를 처벌하는 규정까지도 도입을 하겠다. 좀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또 해주시긴 했는데 이번 개정안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걸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모든 법안이 이제 법사위로 회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속하게 통과가 된다면은 뭐 내년 4월부터도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만약에 이견이 제기가 된다면 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좀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개정안이 이제 안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다시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긴 한데 좀 아직도 좀 혼선이 좀 초래가 된다. 좀 우려도 많은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관련 업계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으나 최근에 이렇게 사방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법안의 취지나 그다음에 개정 방향,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부모로 하여금 오히려 이렇게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을 또 방지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면허를 취득하게 해야 되는 이러한 규제를 두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법사위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좀 통과를 시키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네, 좀 이용자도 늘어나는 만큼 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신 명예회장 사망 이후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자녀들이 수개받아 진행해 왔습니다. 포털 사업자가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30일간 게시물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해도 다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처음 보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